안녕하세요. 1월 9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40포인트 등락한 코스피. 무슨 일이? 등락 깔린 코스피 코스닥. 미국 연준반 금리 불안감 속에서 조정세에 이어질 수가 있다. 미디어 내용을 봤더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좀 기대감이 컸다. 생각보다 딜레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가 됐어. 라고 미디어가 해석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코스피 1분 복인데요. 쭉 보시면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쭉 차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쭉 매갈이 없이 힘이 빠졌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셀트리온 또한 같은 연동을 받으면서 쭉 시장에 영향을 받았죠. 그쵸? 이렇게 되면 상당히 또 지치죠.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오늘 3%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다가 윗꼬리를 쭉 하고 달았거든. 고가가 3.88이었는데 저가가 0.97. 그러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 해줬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라인 안에 있죠. 그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라인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 물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운전대를 잡고 있잖아. 거기에 시장의 영향도 받죠?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살짝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훅 치고 밀리면 첫 번째 예전의 학습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좀 지치죠. 이걸 얘네가 노리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해석해보면 뭘까요? 아직까지 올라가야 될 폭이 상당히 많다. 개인 투자자의 합류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이전과는 180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얘네들이 끌어올릴 겁니다. 물론 운전대를 얘네가 잡고 있잖아요. 변동성을 일으키는 것도 얘네고요.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도 얘네입니다. 고로 윗방향은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6개월에서 8개월 기준점. 셀트리온의 세 번째 폭등 구간은 이미 시작했다. 급등이 나왔으니 또 변동성과 함께 살짝 흔들다가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길을 걸어가세요. 이미 셀트리온의 세 번째 상승 구간은 도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2024년도 3조 5천억 원 그리고 램시마 SC 미국면 진펜트라의 바로 신약이 허가가 나왔기 때문이죠. 여기에 합병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이미 성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본격 출범 앞둔 셀트리온 합병 효과에도 증권가는 경계심이다. 기대감 속에서 금리 인하 불확실성, 급등락을 반복한다. 주가 급변 경계 당부, 실적 성장 확인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걸 보면은요, 이제 걸러요. 그냥 걸러줍니다. 증권가가 경계의 심이죠. 이걸 통해 미디어가 나온다. 증권가가 경계를 기울인데 우리는 우리 길만 가면 돼. 3조 5천억 찍는지 이것만 보면 돼. 합병 성공했잖아. 더 이상 막을 게 없어. 여기에 공매도 금지만 걸려있잖아요. 그쵸? 이제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누가 언제 금리 인하 한다고 했어? 미디어가 설친 거지? 저는 제 방송에서 금리 인하보다 동결 구간이 상당 기간 오래 갈 것이다. 근데 미디어가 앞서갔잖아. 그러니까 금리 인하 나오면 좋은 건 줄 알고 제가 제 방송에서 살짝 억양이 또 올라갔죠. 이번에는 2004년, 5년, 6년 이때에 굉장히 비슷하다. 대자비율 확률이 높다. 물론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2004년, 5년, 6년 금리 인상기였죠. 연준에 2006년 7월인가 저점을 찍고 10월달까지 2007년 10월달까지 엄청난 랠리를 보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와 함께 계속 금리 인하 폭이 커지면서 미국발 경제 위기로 세계 금융 불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었죠. 이때 대자뷰 확률이 높다. 자, 그래서 여기선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금리 인하 초반에 약할 수도 있다. 금리 인하 폭이 커지면 상당히 위험한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금리 인하가 결코 좋은 게 아니다. 2008년도에 제로금리, 2020년도에 제로금리. 이때 4조 2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 세 차례에 이은 이때는 무제한 양적 완화. 연준의 자산이 9조 달러까지 형했었죠. 그래서 저금리,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좋은 건 줄 알아. 왜? 금리 인하했을 때 굉장히 좋았으니까. 금리 인하 0.25가 아니고 제로금리 확 내렸을 때 이걸로 안 되니까 돈 찍었잖아. 그래서 좋은 건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나 제 방송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리죠. 금리 동결 구간이 좋은 거라니까? 왜? 그동안에 버블이 나올 거니까 동결 구간 동안에 2006년 7년에도 동결 구간 동안에
엄청난 마지막 피날레가 장식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볼게요. 사무실이 안 나간다. 무디스. 미국 주요 도시 공실률 20%에 육박한다. 사상 최고. 이게 도화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지금의 고금리를 감당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줄줄이 도화선이에요. 대한민국에는 부실 채권, 부동산, 건설, 경기, 더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2저축은행, 금융권과 함께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 이전에 마지막 버블이 오는 거예요. 멋지게 장식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다가오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신경제, 구경제가 박살이 나고 신경제가 올 확률이 무척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자, 어쨌든 셀트리온의 세 번째 상승 구간은 시작한 것 같아요. 이미 상승 고속열차 중에서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다. 조금 더 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6개월에서 8개월의 그림을 보세요. 정고점 돌파 그리고 슈팅 이 구간을 만나기를 저는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 폐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저도 문자를 아까 받았는데요. 6년 5개월간 소임을 다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역사 속으로 셀트리온과 한 몸이 되었지요. 되돌릴 수 없다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0.26 약보합, 코스닥은 0.60 강보합, 셀트리온은 보합, 제약은 0.89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빅파바 신약 투자 확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K바이오, 국내 제약바이오도 관심이다. 대장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막하였다. 브리스톨 마이어 스퀴브 신약 후보 물질 2배로, 암제는 폐암 혁신 치료제를 기대한다. 바이오 M&A 기술 수출 활기 뛸 듯. 자, 셀트리온은 어떤 이슈를 뜰지 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셀트리온의 그림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아요. 요 아운데 요 여기서 놀고 있잖아. 요 장대 음봉 딱 찍고 거래량 완전 폭증하고요. 이락 대략 한 600만 주 가까이 터졌던 것 같은데 요 라인에서 놀다가 여기 물량을 딱 또 소화하고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깨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고속열차가 달려갔다는 거. 이유는 뭐냐면 월봉 기준에서 여길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뚫어냈기 때문에 여길 뚫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라인을 받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2번, 3번 차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삼형제. 자,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그래도 한번 보시죠. 사실 매매 비중과 수급 중요하진 않은데 뭐 단기적인 흐름을 예측해서 뭐 할 거야. 오늘 내려가고 내일 보합이고 모레 불페이고 1, 2주 동안 절다가 2주 뒤에 15일차, 16일차에 단숨이 머리 매물대를 뚫어버리면 그 2주 동안 내가 시달렸던 게 의미가 있나? 그래서 힘 빼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걸어가세요. 그냥. 왜냐하면 셀트리온의 상승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은 공매도 매매 비중 0.06 거의 없죠? 거래량은 61만 7천 주. 오늘 보합이고요. 제약은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0.12 거래량은 58만 2천 주. 오늘 0.89 약보합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도 한번 보시죠. 얘네가 떠나가는 기준점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180만 주. 역사상 최저 잔고가 160만 주잖아요. 자, 160만 주인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93만 주. 대략 한 4만 주 늘었죠. 166만 주에서 한 30만 주 조금 덜 늘었어요. 한 27만 주, 8만 주 늘었는데 요렇게 줄어들다가 살짝 늘어난 상태 다시 줄어들 확률이 높다. 대차 잔고와 누적 잔고가 동시에 줄어드는 건 얘네가 짐을 싸서 완전히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잠깐씩 고춧가루 뿌려가면서 퇴각하면서 고춧가루 뿌려가면서 퇴각하는 겁니다. 끌어올리는 것도 고춧가루 뿌리면서 상승을 시킬 겁니다. 아시겠죠? 힘 빼지 마시고 또 지금 중에서도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벌써 매도하고 떠나가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나중에 조금 많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많을 겁니다. 이번에 세 번째 상승 구간이 이미 시작하고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달리면 저는 전고점 돌파입니다. 자, 셀트리온과
제약의 수급을 볼게요. 오늘 셀트리온은 외국인 기간, 외국인 5만 6천 주, 기간은 2만 주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 개인은 7만 5천 주 매도. 역시 변함없이 이날 10만 주 잠깐 들어오고 한 달 기준 197만 주, 외국인은 50만 주 매도이지만 얘가 플러스로 전환될 겁니다. 최근 들어서 플러스 창구가 많아지죠. 기간은 240만 주, 연기금은 오늘도 12,000주 들어와서 온통 한 달 기준 순매수가 들어와서 137만 주입니다. 한 달 내내 2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한 달을 넘어서 플러스 알파 온통 매도였죠. 그것도 최저 바닥에서. 그리고 지금 끌어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끌어담아야죠. 어차피 달릴 거니까. 그쵸? 어쨌든 중요한 건 금융투자는 2만 1000주 순매수입니다. 수급은 참고만 해요. 이제 외국인은 18,000주 순매수 제약, 기간은 3,300주 순매도, 개인은 18,000주 순매도가 나오면서 한 달 기준 개인 57만 주 매도, 외국인과 기간은 각각 41만 8천 주, 15만 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들어와서 12만 주, 금융투자 17,000주 오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방송 말미에 4차 산업혁명 코인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 찐 구독자님 그리고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제가 한결같이 바닥에서 박박 끼는 2년 동안 목이 터져라 방송을 했더니 저의 신뢰감이 극대화되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사실 제가 신뢰감 가지려고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저의 모습입니다. 원래 힘들 때 옆에 붙어있는 게 진짜 찐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약속을 지켜내는 게, 신뢰감을 지키는 게 멋있지 않습니까? 제 모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서정윤 회장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말을 바꾼 적이 없어. 죄송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저한테 코인이 투기 같다. 사실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니까요. 그렇게 보신 분들은 투자를 못 하시겠죠.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직업이, 평생의 업이 공부예요, 공부. 읽는 거. 읽다 보니까 주식을 평생 이제 공부해 왔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생명과학도 직접 공부를 했습니다. 저의 예전 자료를 보시게 되면 과학적으로 풀어내죠?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에서도 공부를 독학으로 했지만 경제, 금융 모든 부문을 대부분 다 줄기차게 공부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4차 혁명도 5G,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3D프린터,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있죠. 지금 자율주행차가 서울에서 시범운행을 정말 죄송합니다. 사례가 걸린 것 같아요. 목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을 많이 썼더니 사례가 자주 끼네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저는 저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말 안 해도 저의 실력이나 펀더멘탈이나 저의 내공이나 경제, 금융, 산업 기본적으로 사실 좀 그렇지만 못 봤어.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또 지금도 계속 R&D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변함없이 4차 산업혁명의 길을 걸어가시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셀트리온 방송하면서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광고 처음 나오면 좀 넘기지 말아주세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제 유튜브에 대한 소득 단가가 너무 낮아. 더 떨어졌어. 아마 멤버십으로 전환하긴 할 텐데 그 전에 광고 2편 저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광고 2편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반에 열리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질문사항 중에서 도지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 분 계시더라고요. 그쵸? 그걸 A단은 왜 말씀 안 해주시냐. 기다리세요. 도지코인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원리를 좀 알고 이해를 해야 그래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금리와 환율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한다? 예전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금리 인하가 좋은 줄 알잖아. 금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르니까 금리 인하하면 제약바이오에 좋은 줄 알고.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험하다고.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경제에 대한, 금융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도 기본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그 판때기가 보이는 거야. 자, 오늘 강연에 에너지가 좀 들어가네. 이 열정도 이제 습관인가 봐요. 얘기하다 보면. 자, 어쨌든 오늘 도지를 잠깐 이야기하고 하시죠. 자, 지금 국제금융센터의 홈페이지인데요.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의 회장 일론 머스크, SNS 트위터, 지금 X이죠. 전 트위터, 일론 머스크는 회사 인수 후에 9개월 만인 지난 7월 24일 트위터의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발표하면서 사명과 로고를 X로 변경하였다. 머스크는 X를 슈퍼앱으로서 핵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서 향후 현재의 10배 이상의 가치를 지닌 회사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2023년 8월달에 나왔습니다. 트위터가 X로 사명을 변경을 하고 금융 플랫폼으로 변신한다는 이야기이죠. 도지는 머스크와 함께 동행해서 움직입니다. 머스크의 8가지 관계 회사와 함께. 자, 보시면 스페이스X, 첫 휴대전화 연결 위성 발사, 8개국 통신사와 제휴하였다. 올해 문자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내년에 전화, 인터넷, 사물 인터넷 연결을 목표로 한다. 스페이스X, 스타링크, 위성 23개 쐈다. 새해 들어서 3번째 우주로 간다. 이미 5,000개 이상을 띄웠죠. 전세계 5G. 그리고 저궤도 위성망에서 넘버 1이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연동되어서 도지는 함께 움직이죠. 대한민국 또한 군 정찰 위성 2호 3호기, 스페이스X의 펠컨 9 발사체를 이용해 4월과 11월 발사 예정이다. 도지코인, 테슬라 결제, 도지-1 위성 발사의 강세.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X, 구 트위터죠. 내년에 인앱 결제 서비스 출시를 도입할 예정이다. 머스크, 트위터 결제 수단으로 도지코인 도입하나, 들썩이는 알트코인 어디로?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이 사장 한 장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머스크의 8개 사업 구도죠. 스타링크, 테슬라, 솔라시티, 스페이스X, 뉴럴링크, 하이퍼루프, 오픈 AI, 보링 컴퍼니. 자,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 테슬라에서 계속해서 캐시카우를 창출을 해. 최근에 스페이스X도 캐시카우가 창출되고 있죠. 이거 기업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뛰었어. 그렇지만 핵심을 보시면 테슬라로 확장을 합니다. 아마존이 예전에 인터넷 월드와이드 평명에서 중고 도서로 성장했죠. 그리고 전 세계 바로 온라인 결제에서 전 세계 1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자상거래의 대마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테슬라 또한 테슬라 이 자동차로 확장을 해나가면서 추후 먹거리는 뭘로 확장한다? 스페이스X 그리고 오픈 AI. 자, 우주와 인공지능입니다. 테슬라의 이제 소프트웨어에 바로 자율주행 기능이 더해지게 되죠. 이 소프트웨어로 확장하고요.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전 세계 5G망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여기서 데이터가 천문학적으로 탄생하게 되죠. 그쵸?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오픈 AI. 이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데이터에 값어치를 입히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죠. 이 뉴럴링크는요.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씹는 거예요. 추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보링링크는 지하에다가 땅굴을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이퍼루프, 진공관으로 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솔라시티는 태양광, 그죠?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은 자, 캐시카우 얘도 데이터로 소프트웨어로 먹고 산다. 인공지능과 우주로서 확장해 나간다.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다. 요리 보시면 되고요. 이것 또한 확장해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추후에 통제해야 되는 세상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도지, 비트코인 결제가 도입된다. 스페이스X에 도지 결제가 된다. 그리고 트위터에 도지가 결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연결 8개에서는 다 도지가 활용될 확률이 높다. 여기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결제 코인으로서 확장해 나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는 얘가 있다.
더불어 세계 기득권, 전 세계 기관들에게서도 선택을 받았다. 고리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FTSE, FTA 러셀입니다. 알고 계시죠? 러셀 2000. 미국의 다우, S&P, 나스닥이 있죠? 러셀 지수가 있잖아요. 그거입니다. FTSE 러셀. 런던이죠? 자, MSCI가 있고요. 그리고 FTSE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럽, 여기는 미국. 한국의 MSCI 신흥국 지수에는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간다고 매일 말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 유럽의 양대 지수 산맥의 FTSE 러셀 지수에 보시면 컨슈머, 소비자 앤 문화, 이 크립토의 섹터별 인덱스에 바로 도지가 보이시나요? 이 도지가 여기 1위로 등극해 있어. 그리고 이미 다시 한번 보시면 이 FTSE도 이 지수를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추후에 MSCI도 도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도입될 거라 봅니다. 시간차를 두고. 현재 리플과 SEC 소송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미국은 도입을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내일 나올까요? 지켜보면 나오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미 이들은 인프라를 준비 중이에요. 제가 왜 모든 에너지를 4차 산업혁명 코인으로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값어치를 모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회계 장부에 편입이 된다고요. 이제 초기 시장이라고. 자, 그 근거로 하나 더 보여드리죠. 세계 6대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대열에 합류하였다. 얘가 6위고요. 1위가 블랙록, 4위가 피델리티예요. 비트코인, 블랙록, 피델리티, 그리고 인베스코 1위, 4위, 6위. 세계 1위, 4위, 6위의 자산운용사가 여기 합류했습니다. 얘네가 바볼까요? 이게 투기라면 여기에 합류할까요? 얘네가 투기하려고 여기 들어오나?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나스닥이나 CBOE나 그리고 기타 얘네들이 인프라를 준비해나가고 있어. 진짜 주식처럼 거래를 하려고.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거 보시면 또 한눈에 또 동의를 하실 거야. 인베스코에서 암호화폐 개발의 주요 이정표. 2009년도에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탄생하였습니다.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네 번째 혁명 그 채널에서 들으시고요. 추후에 멤버십을 통해서 자세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열정과 에너지와 이 내공과 이 컨텐츠의 질이 뭐 어쨌든 저의 그 재능 기부는 셀티리온까지만. 유럽 규제 당국은 비트코인 사용을 허가한다. 2012년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팔은 비트코인을 제한된 용도로 결제로 허용합니다. 그리고 2015년 이더리움이 탄생을 하죠. 그리고 2017년 일본은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8년 대망의 2018년 삼성전자 암호화폐 채굴용 칩 생산을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암호화폐 채굴용 칩을 생산하였다. 보시면 삼성 3나노 첫 고객은 중국 코인 채굴용 팹리스 30%대 수율에도 수익을 확보한다. 자, 그러면서 자, 이 인베스코에 보시면 인베스코 엘리안 갤럭시 크립토 이코노미 ETF라는 그런 ETF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포트폴리오가 나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보시면 GBTC 추후 알게 되실 거예요. 채굴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여러 채굴 기업과 그리고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바이낸스와 한국에는 업비트가 있죠. 미국의 1위 거래소입니다. 자, 세계 양대 300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있죠. 아실 거예요. FTX라고 하는 세계 3위의 거래소가 파산되면서 작년에 시끄러웠죠. 그쵸? 어쨌든 중요한 건 초기 시장이니까.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축으로 해서 한국은 업비트를 축으로 해서 자, 바이낸스가 또 한국에도 들어올 예정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미친 듯이 성장해 나갑니다.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 답안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 이미 인베스코에서도 세계 6위의 자산운용사도 이 크립토 이코노미 ETF를 만들어 놓고 지금 다 준비해 나가고 있잖아. 그쵸? 얘네가 바보입니까? 이거 만들어 나가게? 이거 보고 투기라고 하면 조금 더 셀트리온만 투자하세요. 앞으로 10년 기준 10배 배당 잘 받아가면서 안전하게 같이 투자하면 되시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번에 정고 좀 돌파 나오면 차익 실현해서 수백 배
수백 배, 최소 여기에 투자할 거야. 이런 마인드가 아니었다면 에코프로 BM도 상장 전에 발견하지 못했겠죠. 그쵸? 1차, 2차, 3차, 4차.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1차에서 증기기관, 전 세계에서 공장의 굴뚝에 연기가 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문호를 닫고 농사를 졌습니다. 4대여하고. 결과는 참혹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왜? 식민지가 필요했잖아. 물건을 싸게 만들 곳도 필요했고 싸게 만들어낸 물건을 판매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농사를 져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말 안 해도 잘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에 3.1절이 있습니다. 그쵸? 지금 그때랑 똑같은 거야. 코인을 알아보지 못하면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 산업혁명이라고 해. 블록체인을 바로 코인 혁명이라 보셔도 무방하다. 블록체인을 분산 원장. 이거 나온 의미를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이런 사람을 귀인이라고 해, 귀인.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으니까. 귀인이죠.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해 줄 테니까. 그리고 바닥에서 박박 껴도 저는 목이 터져라 방송을 하니까 힘들어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니까 이미 검증이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에 대한 검증은 끝나지 않았나요? 그쵸? 저의 인성과 성품과 내공과 가치관과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 모든 것들은 이미 대열이 끝난 것 같은데 제가 2차전지 이미 한 타임 쉰다. 제가 반도체와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이후에 2차전지 이후에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의 시기가 온다. 셀트리온은 반드시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거 한 1000번 넘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 약속을 지키는 순간이 옵니다. 자, 어쨌든 목이 터져라 또 방송을 했네.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광고 두 편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소득이 너무 많이 줄었어 보니까. 그래서 유로를 꼭 전환을 해야 돼. 어쨌든 중요한 건 참고로 저는 지금 산에 왔거든요. 다니던 회사를 정리를 좀 하고 예전에 그리고 집에서 좀 방송을 하다가 이제 제가 건강도 좀 챙기고 그리고 공부도 좀 하고 그러려고 산에 와서 공부와 방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방송을 하니까 조금 지쳐요. 코인 2번, 셀트리온 1번. 어쨌든 저도 이제 쭉 공부하다 보니까 좀 에너지도 넘치고 뭐 어쨌든 저는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할 때 집중해서 R&D를 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이 다음 문명을 준비하시고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